퇴직 후 우울감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바쁘게 살아온 우리가 갑자기 멈춰버린 일상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일이라는 건 단순히 생계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사회적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출근이라는 루틴, 직장 내에서의 역할, 사람들과의 소통,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는 자각,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마음은 갈 곳을 잃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멍하니 TV만 보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누구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우울감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단순한 끝이 아니라 다른 삶의 시작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의 구조를 다시 짜는 것입니다.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루를 무계획으로 흘려보내면 마음도 몸도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30분이 생각보다 큰 활력이 됩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고 나만의 시간을 하루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그게 독서가 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것일 수도 있고 블로그에 일기를 남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느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가 급격히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감을 느끼고 정서적 안정도 거기서 옵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프로그램, 자원봉사단체, 시니어 아카데미 같은 곳에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친구가 생기고 새로운 이야기가 생깁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거든요. 세 번째는 나의 경제 흐름을 스스로 이해하고 구성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가장 크게 밀려오는 불안 중 하나는 바로 돈입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던 구조에서 갑자기 수입이 끊기면 누구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뭔가 일을 하려 하기도 하지만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현실적인 제약도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에 월배당 ITF를 담아 매달 배당을 받는 구조를 만들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생기고 생활도 조금 더 풍요로워집니다. 국민연금에 더해 매달 일정한 수익이 들어온다면 일하지 않아도 삶이 굴러간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 목표 없이 사는 삶은 무의미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책 한 장씩 읽기, 송울시로 편지 쓰기, 블로그에 매주 글 올리기, 텃밭에 채소 심기 같은 것들도 훌륭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목표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여행 다닌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나는 왜 아직도 일 하나 못 구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자신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괜찮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정말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온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 오셨고, 이제는 쉬어도 되는 시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만큼 나를 아껴줄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내 삶의 다음 챕터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누군가는 은퇴 후 여행을 떠나고, 누군가는 글을 쓰고, 누군가는 사람들을 도우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 모든 길이 정답이고, 그 길을 지금부터 새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우울감은 자연스럽게 올 수 있지만 그 속에 오래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밖으로 나오고 움직이고 말하고 연결되면 마음은 서서히 회복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퇴직 후 진짜 삶이 시작됐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